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KCC를 포함한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세 종목이 물론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야 있는 부분이겠으나 세 글자에 좀 공통된 키워드가 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보자,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영상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CC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실리콘 시장이 폭풍 성장한다, KCC 52주 신고가 기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KCC가 18년도에 지금 세계 3대 실리콘 기업을 모멘티브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유기 실리콘 시장인 발에서의 그런 발이 넓고 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KCC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KCC 전체에서도 실리콘 사업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한번 이제 푸시를 해줬다 할까요? 그래서 KCC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이 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이제 실리콘, 이 유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까지도 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또 추가로 다른 기업은 바로, 대형주에서 이제 KCC, 실리콘이랑 키워드로 봤을 때, 그리고 실리콘 고무 원조해서 HRS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리콘 고무는 산업의 감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 실리콘이란 포인트를 좀 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았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이제 뭐 추가로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쪽이라든지 다양한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한다는 부분,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이 커지는 부분이라든지 자율주행 전기차로, 그리고 또 추가로 건설 쪽도 이제 뭐 계속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여기 보시면 기사를 좀 더 내려보면 신규 공장 조성을 하는데 이게 생산량 3배를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장을 왜 조성했을까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결국 앞에 업황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가동이 이제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기업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 4년 후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새 공장이 들어서면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물론 3, 4년 뒤지만 그때도 이제 업황을 좋게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매출이 증가도 이렇게 나오고 추가 증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이렇게 두 종목을 받고, 또 추가로 볼 종목은 바로 3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실적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은 아닌데, 현재 뭐 주가 흐름이 좋다는 측면에서만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고, 보시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고, 또 추가로 주가가 정말 좋다는 흐름에서만 좀 살펴볼 수 있는, 오히려 그리고 이러한 악화 시점에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턴한다면 꺾일 가능성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운송할 때 사용되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실리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세 글자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넘어가서 보면 3S 먼저 보도록 할까요? 3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도 좀 돌릴 수가 있었는데 거래량 부족하고 그냥 쭉 밀렸어요. 밀리고 여기서 60일 이동평선을 좀 이탈을 한 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V자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고점 제끼고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번 더 꺾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큰 흐름에서 좀 보면은 월봉상 큰 흐름에서 보면 여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고, 지금 쭉 계속 양봉이 월봉상 쭉쭉쭉 움직이면서 또 거래량도 지난달에 많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에 120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0년이죠. 10년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아직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보시면 여기 대량 거래 발생했을 때 여기 한번 팍 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위로 움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굉장히 장기간 또 힘을 응축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쪽이 작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움직였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번 여기 부분이 한 4,700원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치냐 아니면 꺾었다 치냐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는 조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적인 부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얘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두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기에 정말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유보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를 하면서 좀 리스크가 있는 정말 차트적으로는 참 좋은데 재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좀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HRS 넘어가서 보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매출 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실적도 이런 식으로 벌써 65억 해놨어요. 영업이익을 작년에 이제 100억 넘게 해놨는데 그래서 쭉쭉쭉 찍히면 뭐 무난하게 작년보다 영업이익 좋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유보율 완전 차이가 나죠. 기본적으로 유보율 최소한 100에서 150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근데 아까는 정말 100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3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는 차트는 정말 우량한데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보시면 이렇게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지금 차트적으로 좀 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어제도 뭐 시가 뜨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물들이 많은데 이 시가 띄우면서 이렇게 왜 만들어 놨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거 물론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거 다 제끼려고 이런 액션 나온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큰 흐름을 보면 월봉상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한번 밑으로 까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요런데 여기 장대 양봉 요런 라인들에서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고 지난달 월봉 캔들이 종가상으로 여기 10월 이동평균선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가를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는 연봉상으로도 보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정말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3, 4년 후에 그런 공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요 고점 역사적 고점 1350원에 대해서도 뚫어주면서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영업이익이 뭐 매출도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접근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업되고 오히려 그 수준에서부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형주니까 이거를 조금 레벨업을 해서 시가총액을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안 받쳐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본인들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너무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후에서야 이제 오히려 그런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정말 과거 이야기긴 한데 SM이라는 종목이 있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SM이라는 종목 옛날에 막 정말 몇천 원대에서 놀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기관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업 되고 그 다음에서 이제 외국인 좀 매수가 들어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레벨업 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뭐 재무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바람직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바로 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바로 치면 오히려 접근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칠 경우에 오히려 7,300원 넘긴 다음에 지켜줄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꺾여준다면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KCC KCC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신고가를 만들어놨고 거래량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데 큰 흐름 좀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돌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봉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이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레벨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뭐 이미 어느 정도 상승한 과정 속에서 물론 여기서 박스를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내려갔다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바로 뭐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뭐 조심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발생한 대량의 거래량을 담보로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좋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조정을 주더라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 뭐 47만 원 선까지 조금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캔들 겹치는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정 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공매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200에 그래서 공매도 추이라든지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 같이 살펴보면서 접근의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고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쪽 입장 어려우신 분께서는 이쪽을 접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